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용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워크북 일본 거 특강 계속 연결해서 볼 건데요. 84번부터 한번 보죠. 국가의 기본권 보호무부터 보겠습니다. 기억인데 우리 기본권 보호무는 보통 이제 사인에 의해서 위법한 침해나 침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국가의 의무를 말합니다. 주로 사인인 제3자 이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 훼손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때는 국가가 지켜주지 않으면은 너무 신체나 생명이 침해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에서 적용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보호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보호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었을 때 완벽하게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폭넓은 형성의 자유가 인정이 되고 꼭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부가 해줄 수 있다면은 행정부의 행정행위로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디귿인데 우리 질병으로부터 코로나 시국이라서 이런 지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이러한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 등이 질병 등으로부터 위협받거나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적인 조치, 그다음 행정상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포괄적인 의무를 진다. 맞는 지문이고요. 리을은 이제 긴데 담배와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담배를 사고 파는 담배사업법이 과소보호금지 원칙 위배된 것은 아니다 라고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는 합헌 판례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맞죠. 아마 지문을 보니까 돌아가서 보면 되겠지만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없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5번인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 국가의 기본권 보호무가 있긴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실현해야 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책임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깊이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한적으로만 보호무에 심사를 할 수가 있다. 이럴 때 이제 국가가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잉 금지 원칙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잉금지 원칙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는가라는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 국가가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은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 국가의 보호무 위반을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은 3번이 이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판례가 기억이 나죠. 그래서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은 공소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데 이거 기본권 보호무 위반된 판례는 아니죠. 이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됐냐라고 물어보면은 아니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판 절차 진술권이 있어요. 재판 절차 진술권이나 아니면은 평등권을 직접 침해하냐라고 물어보면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잘 안 나온다 그랬죠. 이 부분은 잘 안 나오고 이 부분이 시험에서 많이 나온다 그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좀 신경 써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 태아가 출생한 경우에 태아 상태에서 가해진 불법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762조의 유해 행사할 수 있는데 합헌 키워드는 안타깝게도 우리 법 체계상 태아가 사산돼서 죽어서 태어난 경우에는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헌법 위배되지는 않는 판례이기 때문에 3번 지문을 잘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네. 국가인권위원회 보겠습니다. 1번은 통치구조 파트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많이 나왔던 지문이니까 소개를 해놨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분들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을 청구하려면 헌법에 이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 이름이 없습니다.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는 질문이고, 2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넣었는데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항고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헌법소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틀렸고 이 부분도 틀렸기 때문에 2번이 답인데 요거는 통치구조 파트에 해당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해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3번 자기가 싫다고 하면은 억지로 구조를 할 수는 없겠죠. 맞는 질문이고, 4번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문제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는 게 맞는데 의결이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비공개를 해야 된다. 인권침해
침해 문제니까.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네, 87번 보겠습니다. 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는 게 몇 가지 시험 포인트가 있는데 국회 입법이나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를 합니다. 조문상 그렇고요. 그다음에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보장된 인권 침해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든 기본권 침해를 조사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 지문일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차별 행위를 당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3번부터 먼저 볼 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 답으로 나오는 것이고 2번인데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그래서 국회가 선출하는 4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4명,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해가지고 4 더하기 4 더하기 3에서 11명 맞죠? 이런 것들이 이제 끝에 마지막에 한 번만 보면 돼요. 3번이 너무 답이고 4번 위헌 키워드인데 국가인권위원회 퇴직 후 2년 동안 뭐 공무원 등으로 임명되거나 출마할 수 없도록 했는데 요것은 헌법이 위배되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정당 제도에서도 배울 건데 뭐 검찰총장 퇴직 후 2년 동안 경찰청장 퇴직 후 2년 동안 정당 등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것도 위헌 판례로서 유사한 판례가 있었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겠다. 3번이 답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1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제3자도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겠고요. 2번 국가기관,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면 미리 통지를 해야 되겠죠. 또 맞는 질문이고 좀 지역적이지만 3번 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해도 국가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다 그랬고 4번 국가인권위원회는 만약에 어떠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재판이 인권과 관련된 영향이 있을 때예요. 그러면 요청이 있을 때 한해서 제출할 수 있다 틀렸고요. 요청이 있어도 할 수 있고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좀 지역적인 지문으로서 답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강약 조절해서 공부를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번까지는 여기까지 풀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89번의 제도적 보장, 이제 기본권을 슬슬 직접 들어가기로 하죠. 그래서 기본권 파트는 이제 재밌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강의도 촬영하고 여러분들도 잘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총론이나 앞에 부분 공부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